네, 최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메타가 알짜배기 사업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로 매각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는 메타가 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뉴스 제목만 보면 너무 언론에서 기사를 자극적이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과거에 FTC 위원장을 지냈던 윌리엄 코베식의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메타가 진짜로 패소를 하게 되면 10년 전부터 키워온 이 기업들을 정말로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매각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TC가 메타를 향해서 이 반독점 소송을 걸 수 있었던 주요한 근거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FTC는 메타가 이렇게 경쟁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시켰고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FTC의 주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게 된 그런 계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11년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유저를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100만 명을 달성한 지 6주 만에 또 200만 명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매주 11만 명씩 신규 유저가 유입되는 그런 대규모 서비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2년이 되면요. 이 페이스북 모바일 어플에 버금갈 정도의 점유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페이스북은 당시에 이 웹 점유율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요. 이거는 페이스북 아이폰 어플만의 대상을 한 것이긴 한데요. 일단 인스타그램과 비교를 했을 때 인스타그램은 이제 가입한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죠. 유저 수 자체는 페이스북이 더 높긴 합니다. 1억 1,600만 명 정도 MAU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업로드되는 그런 수치를 보면 인스타그램이 하루에 500건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2천만 건 정도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저 수와 포토 업로드 수 모두 4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스타그램은 생겨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서비스이고 페이스북은 몇 년 전부터 자리를 잡아온 그런 글로벌한 서비스인데 차이가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졌던 거죠. 이런 수치를 본 저커버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요.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FTC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쟤네가 저렇게 더 크면은 페이스북이 더 위험해질 테니까 더 커서 우리의 진짜 경쟁사가 되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냥 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FTC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과거에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FTC는 인스타그램 인수도 과거에 저커버그가 했던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FTC에서 주장했던 건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었죠. 왓츠앱도 있습니다. FTC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마크 저커버그가 했던 이런 발언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산 뒤로 사진 어플에 대해서 이제 점유율은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메시지 부문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메시지 어플들이 다른 어플들을 보면 얘네가 SNS 서비스로도 진출하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메시지 어플들이 페이스북의 경쟁사로 떠오르기 전에 처리를 해버리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오고 간 이후로 페이스북은 2014년에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FTC는 메타가 이렇게 유망한 경쟁사들을 미리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치열해질 그런 경쟁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80%가 넘는 또는 80%에 가까운 그런 독점적인 점유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열심히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면은 너네 좀 괜찮아 보이네. 나중에 너네 더 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냥 내가 사야겠다 하면서 딸깍 함으로써 이제 점유율을 더 높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왓츠앱을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냅챗까지 사려고 했다라는 그런 자료도 밝혀지기도 했어요. FTC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노력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이 열심히 좋은 상품을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그냥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네 걸로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도 없애고
점유율은 높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거 반시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TC가 메타에게 고얀 놈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FTC가 이 소를 제기를 하면서 법정에 요구한 게 있어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근데 어떤 영구 금지 명령이냐면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한 그런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된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SNS 스타트업들이 되겠죠.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반경쟁적인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향후 인수합병 하고 싶으면 일단 당국에 신고를 먼저 하고 우리의 허가가 떨어지면 그 뒤에야 이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FTC의 개정 진술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메타가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요. 메타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FTC의 소송은 별것도 없다. 여기 위 케이스라고 돼 있는 게 별거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주장의 근거가 떨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성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FTC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독점이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독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독점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가, 그런 지위를 통해서 뭔가 좀 남에게 불리한 일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힘을 고의로 획득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고의로 획득을 했다라는 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독점이 포함이 안 되는 거는 자기네가 정말 뭐 뛰어난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나 아니면 엄청나게 이 비즈니스 사업 감각이 좋거나 아니면 과거에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경쟁사가 없어졌거나 뭐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은 독점 성립 요건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내가 좋은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그거를 이제 독점이라고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고의성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반경쟁적인 그런 뭔가 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점을 하겠다는 그런 인텐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텐트라는 건 의도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독점적인 힘을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됐는가, 뭐 이런 것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반박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페이스북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네는 앞서서 살펴봤던 이 독점적인 파워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독점적인 파워를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독점적인 파워에 무엇이 해당되느냐라고 봤을 때 국가에서 독점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어떤 때 침해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독점을 한 뒤로 마음대로 기업이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가격은 똑같이 유지를 하더라도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서 비용 효율화를 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 그런데 메타는 그런 독점적인 파워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수를 한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은 계속 무료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도 더 좋아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서비스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메타가 독점적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인 증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일단 법적으로 독점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법정에서 판단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경쟁자가 없는 독점 시장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60%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를 했는가? 그것도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기 힘든 그런 뭔가 심각한 장벽이 있는가? 요걸 보는데 요게 다 엔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만족이 돼야지 모노폴리, 독점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메타가 할 일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입증이 되면은 메타가 독점적인 파워,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메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경쟁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메타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우선 페이스북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이 있을 건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가까울수록 더 인스타그램과 서비스가 비슷한 그런 경쟁사들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좀 인스타그램과 서비스가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대체제를 의미를 합니다. 우선 여기 가장 서비스가 비슷한 대체제로서 유튜브랑 틱톡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X, 스냅 이렇게 쟁쟁한 경쟁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점유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시장의 범위를 FTC랑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메타는. 앞서서 FTC는 메타의 점유율이 85% 정도 된다. 여기 타임스펜트와 관련해서는 85%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메타가 산출을 한 거는 3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 든 게 이런 건데요. 이 왼쪽 화면이 인스타그램 릴스고요. 오른쪽이 틱톡 화면입니다. 근데 이 화면이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사실상 거의 똑같은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FTC가 분류한 이 SNS 시장에 틱톡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PSNS라는 게 FTC가 규정한 이 인스타그램이 속한 시장인데요. 그런데 이 틱톡이 이런 릴스와 같은 그런 쇼폼 콘텐츠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틱톡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시장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점유율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TC에서 그 SNS 시장을 PSNS라고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PSNS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미위, 이 스냅챗 이렇게 4개만 PSNS 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 메타의 점유율은 85%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메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범주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사실상 유튜브랑 그러니까 여기 인스타그램의 주요 그런 매출이 나오는 것이 릴스잖아요. 이 릴스와 비슷한 쇼폼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그리고 틱톡 이거는 왜 빼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하면은 메타의 점유율은 3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좀 더 브로드하게 SNS 시장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레딧, 코라, 핀터레스트, 텀블러, X, 디스코드 이런 링크드인까지 포함을 했네요. 이런 SNS들을 다 포함하면 메타의 점유율은 2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독점 자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우리가 불법적으로 인수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메타가 인수한 이후로 굉장히 서비스가 고도화됐다, 사용자 수도 매우 늘어났다라는 점을 이제 불법적인 의도로 합병을 한 것이 아니다, 인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쟁사를 밟아서 짓눌러버릴 그런 의도로 했다면 이 서비스들을 산 다음에 그냥 이 사업부를 폐지해버리면 됐던 것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얘네를 정말 좋은 의도로 사서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바꾸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내용이요. 마지막의 내용은 이건데요. 독점을 막는 이유가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를 하면서 서비스가 더 고도화됐고 그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메타의 계정 진술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도 이제 FT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메타가 이런 주장한 그런 반박 내용들이 이런 로직들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법정 드라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런 메타와 FTC의 로직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메타의 주장도 그렇게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메타는 어떻게든 재판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메타가 이 반독점 소송이 시작되지 않도록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로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송이 법정에서 진행이 되기 전에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소송으로 넘어간 걸 보면은 이 로비 노력이 실패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저커버그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반격하려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FTC가 사실 이 위원회잖아요. 여러 위원장들이 있는데요. 그 위원장들을 공화당원들로 점점 채우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의장도 바뀌었고요. 바이든 시절에는 이제 리나 칸이었는데요. 리나 칸은
독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임명된 퍼거슨 의장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친기업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 소송의 향방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이 소송이 시작된 이후로 3일이 지났는데요. 이 저커버그 CEO는 3일 동안 13시간에 거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퇴직한 그 셰릴 샌드버그 CEO도 증인으로 올라왔다고 하고요. 장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반독점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메타의 주가는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무려 10% 가까이 주가가 급락했어요. 앞으로 메타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이번 소송에서 지게 되면 메타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텐데요. 앞으로 소송의 결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